자, 8번에 요 보시면 요 응용 문제긴 한데 뭐 그렇게 막 난이도 높은 거 아니에요. 자, 뭐냐면 11의 10승을 11의 10승이요. 11의 10승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요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요. 나머지를 A. 자, 21의 10승을 이번에는 400으로 나누었을 때 요때 나머지를 B라고 할 때 요때 나머지들을 구해서 더해주라는 거예요. 고1 때 내용 아니야. 근데 고1 때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찬찬히 한번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였냐면 이항 정리였거든. 자, 먼저 뭐부터 좀 봐야 되냐면 11의 10승, 21의 10승이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쵸? 근데 그거를 뭐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 직접적으로 계산은 불가능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이제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또 까먹을까봐 또 써줍니다. 우리 이항정리 공식에서 항의 전개식을 또 한번 잘 보면 요거죠. A 플러스 B에 대한 n승이고요. 선생님이 요거 시그마까지 쓴 거를 할게. 자, R이 0에서부터 N까지 하고요. N 콤비네이션 R에 A의 N-R승, B의 R승. 요 구조를 꼭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 잘 봐.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포인트는 이 큰 수야. 얘가 아니고. 자, 11의 10승이니까 얘를 구조로 어떻게 볼 거냐면 요 상황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11의 10승을 1 플러스 이렇게 볼 거야. 10의 10승이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네? 자, 요거를 그냥 이항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우선 식으로 좀 표현할게. 시그마. 요 앞에 또 1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어. 1로 만들어주면 요 A 자리에 1이 되고 B 자리에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1에 대해서 요 지수가 좀 복잡하죠. 1에 대한 거듭제곱승이 정리가 되면서 얘가 의미가 없어지고 요거만 쓰면 돼요. 그래서 써보면 실제로 R이 0에서부터 10이고요. N 콤비네이션, 10 콤비네이션 R에 대해서 굳이 여기 한번 써볼게요. 1에 대해서 10-R승, 10에 대해서 R승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무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봐라. 얘를 내가 다 나열할 건 아니지만 몇 개만 좀 나열하다 보면 뭔가 특징이 보여. 해볼게. R에다 0부터 1 넣으라는 거야. 0부터 10 넣으라는 거죠. 0 넣으면 우선은 사실은 요것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좀 살짝만 지어 놓을게요. 우선 R에다 0 넣으면요. 바로 10 콤비네이션 0이고요. 10의 0승이니까 1 이렇게 되죠. 2 넣으면요. 1 넣으면요. 10 콤비네이션 1 여기다 넣으면 10의 1승 이렇게 되죠. 한 3 정도까지만 넣으면 딱 보여. R에다 2 넣으면요. 10의 제곱 콤비는 3에 10의 3승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지. 그치? 근데 잠깐만 잘 봐라. 이제 답 나왔어. 뭐가 답 나왔느냐? 요게 나왔다.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야, 그러면 우리 이거는 좀 상식적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걸 얘기할게. 한 105야. 얘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 1 하면서 이게 요거 100 해서요.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싹 더하려고 하지 말고 100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 물어볼까? 이놈은 나머지가 얼마니? 만일에 이거 다 보지 말고 요거만 10 콤비네이션이 곱하기 100이잖아. 10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그리고 나머지 0이 되는 거예요. 얘도 1000이죠. 1000은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계속 뭐야? 요거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가 그럼 이 애들은 나눠 떨어지냐? 얘는 1이고요. 굳이 얘기하면. 얘는 근데 요거 좀 주의해야 되네. 10 콤비네이션이니까 이거 10이거든. 10 곱하기 10이니까 아이고 이거 100이네. 그럼 요것도 10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 요 1밖에 없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원래 무시고 얘는 연산해 보니까 요 계산의 결과가 100이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돼서 쓸 필요 없고 요거만 써서 나머지는 1.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21의 10승이잖아.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럼 1 플러스 20에
요거 10승이에요. 20에 10승.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다가 요거 시그마 좀 쓸게. 예, 그럼 R이 0부터 10까지고 10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1은 또 의미 없으니까 이제는 안 쓸게. 20에 대한 R승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컨비네이션 뒤에 10에 대한 거듭 제곱승일 때 제곱부터는 다 나머지가 0 돼서 의미가 없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지. 요거 뭐냐 2부터 하면 벌써 400이니까 400 되고요. 그 다음 800은 아니죠. 8만 이렇게 막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도 또 나머지가 400으로 넣을 때 나머지가 또 얼마? 0 되니까 그거 해당이 없는 것만 또 해보면 돼요. 그래서 또 넣어볼게요. 0 넣어주니까요. 그대로 요거 그대로 10 컨비네이션 0에 대해서 0쓰니까 1. 자, 10 컨비네이션 1에 대해서 여기다 1 넣으니까 20에 1승. 3까지 요거 아까처럼만 좀 하자. 10 컨비네이션 20에 2에 20의 제곱. 10 컨비네이션 3에 20의 3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야, 그러면 어느 거. 야, 우선은 무조건 얘는요. 10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00이니까 40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것도 나머지가 0. 얘는요. 아까 얘기했죠? 얘도 나머지가 0 되겠죠. 요 안에 400이 들어있잖아. 이렇게. 자, 여기는 좀 앞에는 좀 좀 계산을 해봐야 돼. 얘는요. 10이고요. 20이니까 얼마? 요거 200 이렇게 되죠? 아, 근데 400이니까 얘는 나머지가 200 됩니다. 못 나누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얼마야? 요것도 1이죠? 아,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놈에 대한 나머지는 요 놈이랑 요 놈이라서 201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얼마? 202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오케이? 약간 응용 문제입니다. 예. 자, 우선 지금부터 확률입니다. 확률. 사실 오늘 확률은 중학교 때 아마 확률 공부한 게 조금 많이 겹치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표현이 좀 달라지는 것 좀 잘 보시면 돼요. 우선은 확률이 뭐냐? 확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우리 실상에서도 많이 쓰죠. 보통 확률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요렇게 하거든. 우선은 요거는 정의까지는 아니고 보통 요런 표현이에요. 보통 확률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 이렇게 씁니다. 퍼센테이지 그래갖고요. 사건 A가 어떠한 사건, 그게 특정 사건 A면요. A가 일어나면 PA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정의 좀 잘 해놓으세요. 자, 뭐냐면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배운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물어볼까? 중학교 때 확률 배웠죠? 확률이 뭐예요? 근데 뭐 기억나요? 확률. 기억나요? 윤희!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해서 몇 학년이나 잘 모르겠네. 2학년인가? 건전고시예요? 아이고, 중학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혹시 중학교는 검정고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뭐요? 와, 대단하면 우리 학생은 대단합니다. 자, 볼게요, 그냥 우선. 아니, 확률 배웠잖아요, 확률. 자, 볼게요, 그냥. 요거 아마 딱 쓰면 또 기억날 거야. 이게 근데 좀 표현이 약간은 조금 고등학교스러워서 좀 볼 수 있는데 옛날에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지금 사건 A니까요. 사건 A의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분에 해당 사건이 경우의 수죠. 그래서 아주 쉽게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총 눈이 6개 있죠. 그럼 여기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전체 경우 한 번 던졌을 때야. 그러면 6분의 짝수 몇 개야? 3개지. 그럼 6분의 3에서 2분의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렇죠? 중학교 때 여기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뭐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별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미리 조금 얘기를 해줄게.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뭐랑 좀 우리 생각을 조금 겹쳐서 해주면 되게 유리하냐면 지금부터 얘기할 어떤 사건들 얘기거든. 사실은 이렇게 아예 써놓으세요. 확률은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고1 때 2학기 때 배운 거예요. 바로 집합이요. 집합. 기억나죠? 집합 때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 어떤 그림이라 그러지? 그거? 전문용어로? 필기만 열심히 한 척 하지 말고 무슨 그림 막 동그림 막 그리고 그랬죠 옛날에. 네, 그 뭐예요? 이름이요? 네, 이름이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 볼게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림 기억나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그거든 뭐든 집합의 연산이랑 집합에 파악하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이 다 확률의 적용이 똑같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요건데 여기 보면 경우의 수기 때문에 우리 앞 단원에 그래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을 또 공부를 좀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하는데 우선은 두 번째에다가 확률의 종류라고 해놓고 조금 종류를 써놓으세요. 종류가 우선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사실은 요거는 내가 세분해서 3가지 써주는 거고 이게 거의 두 놈은 거의 똑같아. 한 놈만 좀 특이해. 근데 한 놈만 내신 나오고요. 그 또 한 놈은 잘은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 넣는 확률이 다 요거예요. 수학적 확률이요. 좀 기호로 쓸게요. 보통 경우의 수, 집합 개념으로 그게 몇 가지냐, 원소의 개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요거는 NS라고 씁니다. 원소의 개수 집합 기호를 써갖고요. 사건 A가 A라는 것도 집합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NA라고 씁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대한 연산은 요거예요. 그냥 뭐다? 자, 어떤 A라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했던 거고. 자, 그런데 얘랑 좀 다르지만 내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은 거의 나오진 않아요. 자, 뭐냐면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거부터 하지 말고 요거랑 거의 똑같은 거 쓸게요. 수학적 확률이랑 뭐랑 거의 똑같냐면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원래는 내 통계적 확률을 맨 밑에 하는데 사실은 통계적 확률도 얘랑 똑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야.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뭐냐? 보통 통계적 확률은 어떤 지문이 실생활이거나 근데 실생활도 막 어려운 거 안 나와. 아니면 대표적으로 표가 나와요. 표에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똑같이 씁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로 거의 요거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생활 문제, 실제로 일반적인 수학적 문제. 다른 게 요거예요, 요게. 내가 아까 쓰려고 했던 거.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요. 근데 다행이야. 기하학적 확률은 대다수가 어떤 거밖에 안 나오냐면 넓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넓이나 길이. 근데 길이는 거의 안 나오고 넓이에요. 그래서 넓이로 표현을 할게. 요 기하학적 확률 은근히 내신에서 잘 내요. 도형의 넓이 이용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이거 되게 단순해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넓이 얘기로 좀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체 넓이. 보통 넓이는 스퀘어로 S라 표현합니다. 전체 넓이분의 사건 A가 일어날 넓이. 이게 대표적으로 한번 요거는 예 하나 들어줄게요. 엄청 쉽다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관역이 있어요. 얘가 지름이 뭐 5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 안에 요렇게 해서 10점 만점 여기가요. 여기 반지름이 1이래. 그럼 화살을 던져갖고요. 바깥쪽으로 맞추는 건 아니야. 못 맞춰. 요 안에서요. 여기 10점을 맞을 확률은 얼마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우선은 전체 넓이는 여기 반지름이 5죠. 그래서 5의 제곱이 우리 원의 넓이죠. 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25 파이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 자그만 원이죠. 자그만 원. 여기 딱 맞으면 10점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넓이 파이 r 제곱 반지름이니까 그냥 파이가 돼서 약분을 해서 얼마? 25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형태, 기하학적 확률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 어떤 사건의 종류는 좀 알아놔야 돼.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살짝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들, 우선 그건 좀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상황. 요거 표현을 좀 잘 보세요.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보다 설명하거나 이럴 때 좀 적용이 많이 돼요. 자, 뭐냐, 일반. 잠깐만, 일반적 상황이 나중에 가면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요거는 종속사건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 지금 몰라도 돼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알면 돼요. 이게, 자, 그냥 막 말로 하거나 식으로 하면 좀 힘들어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확실히 이해가 쉽습니다. 오케이? 자, 일반적 사건은 보통 이런 거야. 어떤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건이랑 두 개서. 근데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어떤 영향을 미쳐.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벤바이어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영향 미친다는 게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전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요거 집합에서 옛날에 많이 했죠. 요거를 구역을 땅 번호로 먹일게요. 얘가 1번 땅, 얘가 2번 땅, 얘가 3번 땅, 얘가 4번 땅 이렇게 됐을 때. 오케이? 근데 확률을 자, 요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한번 얘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무엇이냐? 잠깐만, 뭐냐? 확률이 뭐라고? 전체 경우의 수분 해당 경우죠? 전체는 착각하면 안 돼요. 1, 2, 3만 전체가 아닙니다. 이게 전체예요.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더한 것 분에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뭐야? 1, 2번이죠. 요거 1, 2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쭉 또 연상 갈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 왜냐면 요거 이제 나중에 뭐 A만 일어날 확률 그거 쓸까 그냥? 방금 내가 얘기했던 A만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A만. 근데 그거를 집합의 연상교로도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여기만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였니? A 차집합 B였죠? 그럼 얘는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는 똑같아. 1번부터 4번까지 더한 거. 근데 A만 2번이 빠져야죠. 영향 미치는 거.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나중에 요거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거 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 상황은 요렇게 서로 연관성 있을 때 일반적 상황이고 두 번째는요.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별것도 아니야. 배반 사건이요. 배반 사건은 어떤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가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서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이런 거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배반 사건. 그럼 요때는요, 잘 봐라. 여기가 1번, 얘가 2번, 바깥쪽에 3번. 이렇게 땅이 3개로만 구분돼 있지. 그치? 그랬을 때 A가 일어난 사건은 잘 봐서 우선 전체는 1, 2, 3입니다. 1, 2, 3. 근데 거기에서 아까처럼요. 이거 봐라. 1, 2가 아니고요. A가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요거죠. 이 1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웃긴 게 배반일 때는 자, 요거랑 요거 때문에 좀 비교하려고 볼 거야. 이거 달랐죠, 분명히. 그런데 A만 일어날 확률이 배반 사건일 때는 밑에는 분모는 똑같아요. 전체니까요. 근데 똑같이 1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라. 어떠한 사건이 배반이냐 서로 종속이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확률에 대한 계산의 결과가 좀 달라진다. 그거까지는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뭐가 바뀌어요. 잠깐만 우리 여기서 미리 4번 해놓고요. 요거 확률의 연산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요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요거에서 뒤에 나가는 조건부 확률의 연산 요거 이어갖고 조금 연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내요. 자, 잘 봐요. 4번 봅니다. 특히 확률의 연산은 뭐랑 동일하다? 집합의 연산 요거랑 동일합니다. 예. 집합의 연산 잘 기억해내봐요. 천천히 할 테니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요거 우리 옛날에 A의 여집합의 원소, 보통 연산, 집합의 연산에서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거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A의 여집합이 A가 아닌 놈들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해석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 옛날에, 잠깐만, 요건 쓰지 말고요. 우리 옛날에 요거. A 여집합 원소 개수 어떻게 계산했죠? 어디서 어디를 뺐죠? 뭐에서? 그렇죠. 전체에서, A를 뺐죠? 똑같이 씁니다. 근데 전체는 잠깐만, 확률에서 100%라는 전체는 얼마일까? 값이. 확률에서의 100%. 얼마? 주사위 6개 중에 1에서 6을 뽑을 확률 100%지. 그렇잖아. 얼마? 6분의 6이잖아. 얼마? 1. 그 전체는 그냥 1이야.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분수나 소수는 별로 안 좋아서 곱하기 100을 해서 실상에서는 100%, 10%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확률의 계산에 뭐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거야. 보기 좀 불편하죠. 근데 숫자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전체에서 1에서 뭘 빼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1에서. 1이 100%니까. 오케이? 자,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런데 A 차집합 B. 사실은 차집합이라는 표현이 뭐였냐면 A에서 A와 B 공통되는 것 빼 나머지 A거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얘는요. 순수한 A. 요것도 아마 살짝만 여기다 좀 보여줄게. 옛날에 A 차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A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와 B에 공통되는 걸 뺀 나머지 A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똑같아. 뭐냐? A가 일어날 확률의 값에서 실제로 빼버립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값을 빼버리면 A 차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의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집합에서 가장 많이 연습하고 공부했던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걸 먼저 써줄까? A 합집합 B요. 요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건 이렇게 되죠. A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를 뺐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애는 A에다가 B에다가 빼버립니다. A 교집합 B를 빼면 됩니다. 오케이? 집합이란 동일하니까 그거만 정확히 인식하시면 돼요. 전혀 색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주는데 여기서 약간만 좀 변형한 건 좀 볼게요. 뭘 볼 거냐면요. 얘는 아까 언급을 했고 요걸로 볼 겁니다. 요거. 뭐가 변형되느냐? 자, 사건 A와 B가요. 배반 사건이에요. 그럼 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 안 썼다. 이게 배반이 사실은 대표적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아는데 A와 B가 동시에 확률 얼마예요? 0입니다. 0. 따라서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는 특히 얘가 다른데 자 PA 합집합 B A 또는 B가 있는 확률 뭐가 되냐면 자 원래 PA에다가요 PB를 더하죠. 그리고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배반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요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건이 어떠한 서로 영향 미치는 종속 사건, 일반 사건일 때는 교체로 빼야 되지만 배반이야. 서로 영향을 못 미쳐. 아, 이런 거. 뭐 남학생이랑 여학생 앉았는데 남학생 5명에서 남학생 2명을 뽑으면 확률, 이건 여학생은 상관이 없잖아. 이런 사건들이 배반. 아예 구분되는 거. 영향 서로 안 미치는 거. 이해가죠?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 여학생이랑 뭐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애들은 막 서로 섞여 있지. 그런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남학생에서 뭐 안경 쓴 학생을 뭐 뽑을 때는 남학생 또는 안경 쓴 학생 뽑는다 그러면 안경 쓴 애가 남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여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 영향 미치지. 안경이라는 사건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사건이 되는 거야. 일반 상황.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연산이 좀 다르다. 그거 인식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자, 11번 보시면 91페이지에 11번. 1부터 50까지 적힌 자연수의 카드가야 한 장씩 50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잘 봐. 여기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거야. 뭐 여러 장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쉬워요, 문제가. 2개 이상 뽑을 때는요, 컨비네이션 사용해야 돼요. 오케이? 2개 이상 뽑아서 나열할 때는 퍼미테이션 사용하는 겁니다. 순열. 오케이? 자, 한 장 뽑는데 요 표현에 줄쳐봐 우선은. 3배수 또는 3배수이거나 이거나가 또는이죠. 4배수의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셔야 해요. 요거 표현을 막 그 해석 짓는 것처럼 복잡하게 쓰지 말고요. 3배수 3배라고 쓸게요. 그럼 3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나야. 이거나가 뭐냐면 또는이거든. 또는 집합에서 무슨 집합? 합집합. 오케이? 4배수. 요렇게 줄친 거 밑에다 요거 쓰시는 거야. 바로 확률인데 3의 배수이거나 무슨 집합? 합집합. 4의 배수일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요거를 쓰는 순간 합집합 아까 A 합집합 B 확률 우리 했죠? 그 식을 바로 쓸게요. 요요다 쓸게 칸이 좀 없어갖고. 그러면 3배수일 확률에다가 4배수일 확률에다가 자 우선은 무턱대습니다. 3배수이면서 4배수요. 야, 3배수이면서 4배수 몇 배수? 몇 배수? 공통배수 12배수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하나 물어볼까? 자, 그리고 바로 하면 돼요. 카드는 50장이에요. 그러면 자 봐. 전체는 50분에 1에서 50까지 3배수 몇 개 있니? 대충 나누면 돼요. 50을 3배수니까 3으로 좀 나눠보면 되죠. 몇 개요? 13개 있죠. 그렇죠? 14. 자, 50분에 4의 배수요. 대충 4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4로 나누니까 얼마야? 12죠. 빼기. 전체는 다 똑같다니까. 전체 50분에. 12배수는 12로 대충 나누면 얼마 되니? 예? 얼마요? 4, 2. 미안해요. 미안. 4요.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얘가 50분에 요거 25에다가 4 빼니까 21. 뭐 약분이 안 되네요. 여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죠? 잠깐만요. 16개. 뭐가요? 50분에. 아, 3이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추가 얼마죠? 그럼? 24. 1은 안 해주네. 분의 1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12번 한번 보세요. 요런 거부터 조금 잘 보면서 자꾸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뭐라 그랬냐면, 흰 공 4개, 빨간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 줄 쳐놓으세요. 근데 나 항상 주머니 얘기나 뭐 박스 이런 얘기 나오면 문제 풀 때요. 안 돼요. 주머니를 실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잘 봐라. 우리 방금 한 거랑 좀 상황 달라. 여기서 공을 몇 개 꺼내냐면 이제 2개를 꺼냅니다. 2개. 하나 이상 꺼낼 때는 뭐 사용한다? 콤비네이션. 오케이? 경우의 수 얘기해요. 들어있는 2개고 동시에 꺼낼 때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에요. 흰 공일 확률. 잘 봐.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사건이 제목에서 봐도 우리가 그래 배반인지 종속인지 일반 사건인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지만 많이 풀다 보면 구분을 명확히 안 하더라도 바로 판단이 돼. 무슨 얘기냐? 야 봐봐. 그냥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흰 공 두 개 뽑을 확률. 야 그러면 그 얘기는 잘 봐. 전체 몇 개니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카운팅할 수 있죠. 전체 7개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2개 뽑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2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 흰 공을 뽑는 사건은 A라고 할게. A. 그러면 흰 공을 뽑는데 흰 공을 2개 뽑는 거야. 검은 공에서는 흰 공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게 바로 배반인 거야. 뽑아서 그냥 흰 공에서 흰 공 몇 개에서 4개에서 흰 공 몇 개, 2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확률은 요거 말고는 뭘 공통되는 거, 뭐 이렇게 교집합 부분,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따로 연산할 게 없어. 그냥 P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건 7 컨비네이션 2분의 해당 사건 4 컨비네이션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아까처럼 좀 배반이랑 뭐 일반 사건, 종사건에 대한 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보통 2가지가 일어날 때예요. A 또는 B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돼. 요거 계산에 뭐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복수하면 좀 합시다. 7 컨비니까 7을 내림차순 2자리 그리고 2를 내림차순 끝까지 또 4 컨비니까 4를 내림차순 2자리 2를 내림차순 끝까지. 뭐 연산은 엄청나게 쉽네. 요거는 무조건 날라가고요. 같은 위치로다가 약분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답은 얼마? 7분의 2 해주면 되겠네요. 쉽죠? 13번은 연산 문제거든요. 자, 요런 거 꼭 나옵니다. 연산 문제는 뭐 하다가요. 이제 확률 전체적으로 꼭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B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에? 아이고, 내 문제 잘못 썼네.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 미안. 오, 예리한데? 흰 공, 그럼 흰 공이거나, 요거 검은 공이죠? 요거 검은 공은요, 사건 B라고 할게요. 그렇지. B라는 것은 또 검은 공이 아니다. 빨간 공. 모두 빨간 공. 빨간 공. 그럼요, 빨간 공 3개에서 2개 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야 이거 3 컨비네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요거 B가 일어날 확률은 역시 7 컨비네이션 2에서 3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잠깐만 요 계산 좀 하고 또 갈게. 요거 7 컨비네이션 2니까 2, 1, 7, 6. 자, 2, 1, 3, 2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약분되고 2, 6 이렇게 되니까 요거 얼마? 7분의 1입니다. 좋아.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저보고 잘못 2개 모두 같은 공의 색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흰 공이거나 검은 공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흰 공을 뽑을 확률에다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인데 문제가 이거야. 흰 공과 검은 공을 동시에 뽑는다? 2개를? 불가능하죠? 2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요거를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걸로 됩니다. 왜? 흰 공을 뽑는 상황이나 검은 공을 뽑는 상황이 무슨 사건이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7분의 얼마? 3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확률. 요게 2분의 1. 자, B가 일어날 확률, 얘가 12분의 5. 오케이. 자, 요거 조금 우리 집합에서 내가 또 정리 좀 해줍니다.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야, 요거 좀 잘 보세요. 3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PA 교집합 B가 확률의 값이 얼마냐. 이런 연산 무조건 나옵니다. 잠깐만. 요거 얘기를 좀 해줄게. 요거는요, 뭐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요, 집합의 연산. 아니면 그 필기한 거에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이어서 좀 써줘도 좋아요, 요런 거. 우리 옛날에 요런 거 어떻게, 우리 이 2가지를 조금 해놔야 돼. 우리 옛날에 보면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분배 법칙이 있었어, 집합에서.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면 이 여집합이 분배가 돼요. 근데 분배하는데 좀 주의할 게 있었어 그때. 분배해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집합을 여기도 분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교집합은 뭐로 바뀌냐? 합집합. 그럼 반대로 합집합에다 여집합을 분배하면 뭐가 된다? 교집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거기다 하나 더. 뭐였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A를 빼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정확히 해놓으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A와 B가 놓아있고 요게 있어. 근데 요거는 가만히 또 쳐다보니까 요 부분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가 되죠? P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분배 거꾸로 가요. 그러면 전체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A 분배해서 이게 나와야 돼. 합집합이죠? 얘가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거꾸로. 그런데 어떤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체 1입니다. 바로 쓸 거예요. 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돼요. 아, 우선은 간접적으로 A 합집합 B를 찾은 거야. 얘가 1이니까 요걸 이항을 해갖고요. 3분의 요거 PA 합집합 B라는 게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얘가 1이기 때문에 이항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여기서 A 합집합 B 공식 기억하지? 그 공식 안에 얘가 들어있어요. PA 더하기 PB에다가 PA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근데 요거 다 있죠? 그럼 요거만 나오잖아. 그치? 식을 좀 써보면 3분의 2는 요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12분의 5고요. A 교집합 B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A 교집합 B예요. 그래서 요건 요로 넘기고 얘는 요로 넘기자.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애는 2분의 1, 12분의 5 빼기 3분의 2니까 통분만 하면 되겠다. 그치? 12분의 여기는 6을 곱해야 되고요. 얘는 그냥 가면 되고요. 얘는 4니까 8이요. 빼기 8. 그래서 결론적으로 12분의 여기서 8을 빼니까 얼마? 3 되겠다. 그치? 3 약분도 되네. 그래서 얼마? 4분의 1 하시면 돼요. 요거 집합의 연산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명심하십니다.